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상황 설명을 해보겠는데 최근에 젤렌스키가 이제 푸틴에게 좀 만나자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좀 어텐션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지금 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서로 밀고 당기기를 뭐 오랫동안 해왔는데, 푸틴도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응답하면서 만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얼마 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가치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여전히 뭐 강한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 푸틴에게 그런 손을 내미는 모습을 한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젤렌스키 측에서 24 통이 넘는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24통의 전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각과 현지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각이 계속해서 푸틴 측과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통화가 이제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대규모 공격이 있은 뒤에 나온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정보기관 관련 보고서들과 익명의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특수작전 부대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었다고 하고, 또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특수 부대도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남서부에서 오데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하 시설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털시 게버드가 전에 언급했던 지하 기지들은 단순히 생물 무기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그런 에, 시설 외에도 이 지역의 지하에는 거대한 AI 시스템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AI 시스템들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신보수주의 세력과 오바마 시절 CIA 작전과 관련된 세력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하에 AI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과 여러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러시아의 GDP와 자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었고, 이런 이유로 신보수주의 세력과 이른바 딥스 세력은 AI 시스템과 네트워크, 대규모 컴퓨터 시설을 구축했고, 이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통신과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들은 매우 첨단 기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벌어진 일은 미국 측이 긴 지하 터널을 통해 들어가 일부 기지들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미국 측이 이번에 그러니까 힘모자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작은 지진들이 발생했고 젤렌스키 측이 사용하던 AI 통신망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AI 시스템들은 러시아군의 이동과 군사 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각종 준비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AI 네트워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딥스가 이제 망해먹은 사건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 직후에 푸틴이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키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을 타격했고 매우 정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공격 대상들 가운데는 CIA와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나토의 비밀 작전 기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안국 약자로 SBU라 그러는데 그 시설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시설들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푸틴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과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그 시스템이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제공한 첨단 군사 기술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는 입자 무기, 파티클 웨폰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지향성 에너지 무기,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그 같은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오래된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AI 네트워크와 통신 시스템 없이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디스클레이머를 빼먹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방송의 그 디스크립션에 보면 디스클레이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항상 말씀도 드리는 건데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방송이고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실제로 그래서 벌어진 일은 군이 들어가서 그 기지들을 제거하고 AI 운영 시설과 군 통신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까 한 말에 이제 를 다시 뭐 반복해서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통신망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시설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시설뿐 아니라 CIA 관련 시설들, 나토와 연결된 비밀 작전 시설들, 우크라이나 보안국 시설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거점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SBU와 여러 정보기관 관련 보도들 속에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나토와의 연결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곳곳에 오랫동안 숨겨진 나토 기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년 전에도 주요 기지 하나가 공격을 받았었고 그때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나토 관계자들이 상당수 사망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사람들이 죽었고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 매우 당황한 상태이고 현재 군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데 그래서 지금 평화 협상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다시 푸틴과 연락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여러 번을 전화한 후에
그 전화를 푸틴이 받았다 그러고 이제 현재 그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트럼프와 펜타곤 그 전쟁부죠. 그리고 미군은 콩고에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죠. 제가 이 콩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조용한 쿠데타가 있었고 이른바 스톰 작전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오랫동안 수많은 쿠데타가 반복되어 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쿠데타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나라의 군부가 권력을 뒤집고 있으며 일부 군은 미국의 힘모자들과 비공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제공받고 있으며 위성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글로벌 세력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딥스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것인데 모두가 콩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이유는 콩고에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일단 MOU를 맺고 일단 모든 것에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60일 정도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거의 그 문제는 해결이 났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과거에 CIA나 MI6 런던 금융권 세력들이 석유 거래 구조를 만들었죠. 이것이 몰타 기사단 예수회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이란의 여러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부유한 나라로 만든 뒤에 정권을 뒤집고 그 종교 체제를 샤라 그러죠. 샤 체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여러 비밀 세력들이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석유를 둘러싼 엄청난 돈 때문에 여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했고 이게 지금 이란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와 지방 권력 구조를 각자 장악하려고 싸워왔죠. 그래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과 싸우고 또 다른 세력과 싸우는 복잡한 구도가 이어졌었고 중국계 세력, 러시아계 세력, 미국계 세력,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연결된 세력 등 다양한 그룹이 서로 쿠데타를 시도하며 경쟁을 했었죠. 결국은 엄청난 혼란이 이어졌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도 규모만 작을 뿐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구조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난 이란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런 게 이제 47년 동안 신정체제 옛날에 그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죠. 그 몰아내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있다가 그 다음에 카메네이가 해서 합쳐서 47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완전히 항복한다 하면서 이제 MOU를 사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현재 그 이란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재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작한 레짐 체인지가 지금 그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국민들에 의한 어떠한 그 레볼루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일단 이렇게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그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큰 혼란 없이 지금 이렇게 잘 전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란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 소식은 좀 더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쿠바에 대해서도 어떤 움직임을, 쿠바를 향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쿠바, 부모님이 쿠바에서 온, 망명자죠.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가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쿠바 출신, 그 후예기도 하고 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에 대해서는 이제 인찰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 사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털스 게버드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6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물러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패 문제를 폭로하는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부정 의혹과 각종 부패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국가정보기관 조사와 FBI 수사도 진행 중이고 캘리포니아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첩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내용은 매우 큰 규모의 쿠데타 시도와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곳이고 그곳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이 금융기관, 중국 공산당, CCP 관련 네트워크, 여러 국가나 마약 거래 조직, 선거 개입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고 털스 게버드가 남기고 갈 정치적 유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그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원들을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있고 FBI 요원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벌어진 선거 부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동시에 그 LA 시장과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다 예비선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동시에 캘리포니아 법무부 관계자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련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를 했죠. 국가정보기관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FBI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털스 게버드는 확보한 자료들을 이미 법무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쿠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이제 스펜서 프레스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밤늦게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약 24,000표 정도가 민주당 쪽으로 몰렸죠. 그래서 밤늦게 집계된 표 가운데에 스펜서 프레스에게 그 돌아간 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뭐 올림픽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10, 20, 30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심각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캘리포니아 얘기의 부패를 또 말씀드리면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문제도 많고 마약 거래, 협박 공작과 구테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부는
매우 매우 썩을 대로 썩어진 주입니다. 스테이트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거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미네소타가 부패가 엄청났었고, 그 다음에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미네소타의 주지사나 그 관련자들을 그 DOJ 법무부가 조사할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네소타 다음으로 그렇게 될 스테이트고, 그 뒤에는 텍사스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인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털스 게버드가 이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건데, 이제 6월 말에 뭐 남편이 희귀암을 앓아서 그거를 핑계로 그만두지만, 그녀는 이러한 우리들의 앞에서 이제 사라지지만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힘모자들도 그 털스 게버드가 깨끗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난당한 선거 문제라든가 국가정보기관 문제, 정보기관과 구테타와 반영 문제와 연결돼서 어떠한 오명도 털스 게버드에게는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요. 좀 더 두고 보면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는 뭐 수많은 부패 문제가 존재하고 FBI나 CIA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군과 힘모자들과 트럼프는 털스 게버드가 이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털스 게버드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캘리포니아의 부패를 폭로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제 털스 게버드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6월 말에 그만두더라도 지금 이러한 조사는 캘리포니아의 부패의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된 뒤에 2027년 2028년을 위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중간 과정과 사건 이후의 시기까지 모두 포함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털스 게버드를 일종의 구원자 같은 인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털스 게버드를 크게 칭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물러나도록 결정된 이유는 앞서 말한 여러 조사 때문인데, 군사작전, 구테타 문제, 각종 수사와 연결됐고, 그래서 그 털스 게버드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털스 게버드나 군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털스 게버드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정보 공개 계획과 깊이 연결돼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관련된 국가 정보 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기밀 정보를 다루고 있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현재 정보 공개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원래 군이 생각했던 컨택 디스클로저, 접촉 공개라 그러죠. 그 일정은 2030이나 2년이나 33년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힘모자들은 이 일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털스 게버드를 최고의 지도자 위치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 이런 뭐 세밀한 소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전해드리지만 뭐 제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좀 의외적인 소식이고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로저 스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3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인데 그 사람 역시 털스 게버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내놓았고 뭐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신모자 사이에서 분분한가 뭐 의견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재미난 그 인트레스팅한 거니까 일단 전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털스 게버드가 DNI 국장이었죠. 미국 정보기관 전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미국 우주군 관련 정보 체계도 포함되는데 그녀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군과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데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기관과 FBI는 2020년 선거와 여러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아마 이렇게 계속 조사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 여러 나라 72개국의 그러한 부정 땡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의료 산업과 관련된 사기 문제도 수사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자금을 빼돌린 문제들인데 앞으로 계속 드러나면서 최근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는 타드 블렌치와 닥터 오즈 의사죠. 그가 오하이오 주에서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기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4명의 피고인과 49개의 의료기관 제공자가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 규모는 훨씬 크죠. 미네소타와 오하이오에서 시작된 수사는 워싱턴 주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도 이어질 것이고 애리조나 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결국 텍사스까지도 이어지고 계속 커져서 마쿠에서는 매우 이상한 형태의 재판과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딥스나 세력의 문제만은 아니고 훨씬 더 무언가가 그 계속해서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각 주에서 비공개 특별재판이 열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 주지사든 시장이든 상원의원이든 마쿠의 권력자들이 그 재판에 나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하와이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그들은 이미 소환되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미국 기록보관 기관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선거 부정 문제와 각종 폭로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힘모자들은 함께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45대 46대 47대 대통령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군이 진행하는 작전이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밤늦게 개표된 캘리포니아에서 우편 투표 24,000표 모두 민주당으로 갔다는 얘기 아까 했고 그런데 스펜서 프레스에게 단 한 표도 그 24,000표 중에 단 한 표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오. 만약 누군가 전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14세에서 15살 정도의 학생이라도 모든 표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들킨다. 상대 후보에게도 일부 표를 좋아한다는 의심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할진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24,000표라면 최소 수백 표 아니면 수천 표 정도는 상대 후보에게 가야 자연스러운 거죠. 적어도 2,000표 정도는 스펜서 프레스에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처럼 보이게 할 때, 그런데도 24,000표 전부가 민주당으로 갔어요. 말이 안 되죠. 누구나 이러면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선거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24,000표 모두가 민주당으로 갔고, 사람들이 A하게 묻는 게 이것이 우연으로 발생한 일이 가능한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1조분의 1 수준으로 확률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통제된 해체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캘리포니아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군은 마쿠에서 실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일종의 연출된 폭로 과정이고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며, 내년 여름쯤이면 털시 게버드는 영웅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를 부패와 선거 부정으로부터 구할 인물로 묘사될 것이고, 중간 선거와 관련된 논란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선거 부정 의혹, 실종된 투표 용지, 개표 중단 상황, 정보 차단, 각종 논란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런 혼란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거대한 부패 구조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다. 이 부패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고, 선거 문제는 마약 거래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 사기 문제로, 인신 땡땡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백의 작전, 필로울 오퍼레이션과 연결될 것이고, 다시 앱스땡땡 사건이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정보 공개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그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두운 일을 벌인 권력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드러날 것이고, 실종자 문제, 아동 문제도 포함되고, 사탄 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결국 털시 게버드를 영웅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내년 이후에는 그녀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 부패 문제를 폭로할 수 있도록 지지와 영향력도 계속 커질 것이고, 흐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점은 마쿠에서 많은 사람들이 털시 게버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이나 존 보이트, 영화 배우입니다. 이 다 우파 영화 배우들인데, 그 존 보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털시 게버드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리우드 내부에서도 그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털시 게버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역시 매우 흥미로운 신호죠.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그 소식은, 동시에 제이드 벤스 부통령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오하이오, 워싱턴주에서 진행되는 여러 작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6월, 7월, 8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상원과 하원,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자신이 알게 되는 내용들에 매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한편 토마스 메시 하원의원 했던 사람이죠. 이번에 프라이머리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공화당을 이른바 앱스 땡땡 세력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 흥미로운 움직임인데, 역시 마가 진영과 공화당 내부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미리 이런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앱스 땡땡 문제와 이스라엘 관련 문제도 계속 드러날 것이고, 외국 세력의 개입 문제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법 시스템과 정부기관 내부에 침투한 여러 세력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 공개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트럼프와 힘모자가 매우 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군사 체계와 작전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알렉스 존스를 비롯한 여러 인물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관련 폭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황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알렉스 존스 등 여러 인물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를 뭐라 하냐면 일종의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련 의혹과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를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라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관심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국민들에 의한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힘모자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앱스땡땡의 파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공개가 됐었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후 이야기는 모사드나 첨단 기술, 군사 기지, 핵 관련 시설, 연구소 등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도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은 특정 첨단 기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술은 이른바 골든돔 체계와 유사한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그 기술은 제거됐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소식을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군은 새로운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배경에 제네시스 작전이라는 계획이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 작전은 골든돔 체계와 연결된 매우 첨단 기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군사 체계를 연결하여 방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체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귀뜸을 해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 다음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속속 수집이 되고 있는데, 미국 기록 보관소에 저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과 관련된 진짜 폭로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힘모자들, 펜타곤 상원 하원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앱스땡땡 사건이나 의회 장악, 협박, 공작 등 수많은 어두운 활동에 관여했던 것을 이미 파일 공개해서 이제 이미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시스템과 작전을 통제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군사 통합이나 정보 공유 체계 구축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통신망, 위성 시스템을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필요할 때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연결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겁니다. 이런 작전들은 이미 장악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들이 하려는 대로 말을 듣고,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히려 보수인 것처럼 그런 것이 사실이고 딥스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등등등, 그런 얘기를 떠드는 사람이 많이 있죠. 답답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실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2017년이나 2018년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네타냐후는 사실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복제된 인물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바이든 역시, 제가 이 네타냐후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바이든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전과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장악이 되었고, 모든 과정은 나중에 우리는 이미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필요하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과정이고, 한편 새로운 통신 시스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살아있는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이고, 제가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컴퓨터, 살아있는 AI 시스템인데 리빙 AI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에너지 기술이며 이 미국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힘모자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 어느 나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슈퍼 솔저와 초강력 무기도 존재하고, 슈퍼 솔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외계인이라든가 고등지능 종족이 미국 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얘기는 아까 그거로서 일단 끝내고, 정보 공개의 핵심도 바로 이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정보 공개의 핵심이 될 거고, 사람들이 계속 듣게 되는 각종 이야기와 소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보들이 모두 이 힘모자들의 이런 정보 공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하고 통합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모든 작전을 이미 장악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인 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지 와일스가 2026년 올해 그만둘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수지 와일스가 이제 대통령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와
과거 나타냐후 수상이 당선되는데 돕는 역할을 했었죠. 제가 이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지 와이스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지 와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시 파텔이나 팬 반디, 톨시 게버드처럼 그녀 역시 마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억만장자 빌리어네어들이죠. 장군, 정보기관 인사, 국가 지도자들과 접촉을 했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지 와이스도 제가 그 펜반디의 역할, 캐시 파텔의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지 와이스도 바로 그런 일을 수행한 사람인데 특히 모사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인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텔이고, 보통 몇 달 뒤, 길게는 1년 뒤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흘러나올 건데 매우 혼동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은 말하지 않죠. 플라핑을 한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또 젤렌스키도 그렇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그 사람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주류 언론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수 성향 팟캐스터들이 저도 보수 성향 팟캐스터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그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히려 나라 방송 같이 여기에 이제 제 방송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채널들과 그러한 소수의 그 팟캐스터들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과거에 뭐 저거는 사실이 아니야, 뭐 업무로냐,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모습을 자주 보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정보를 얻으려면 주류 사회가 아닌 주위 가상자리, 그런 인물들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아이러니컬하죠, 이 얘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좀 웃기긴 하죠. 어떻게 해서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적은지, 오히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털스게버드 얘기도 했고 콩고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1990년대, 이거 다른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irls Gone Wild라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든 인물인데, 이제 젊은 여성들이 상의를 벗는 영상으로 유명해졌고 그 사업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그 2월 달인가요? 그 루이지아나주의 그 뉴올리언스 가면은 그 축제를 해요. 그때에 축제를 하는데, 그때 지금 Girls Gone Wild,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와일드하게 이제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인데, 말디그라라는 축제예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 조 프랜시스라는 이 작자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웃도리를 이렇게 벗고 살짝 벗었다가 이제 내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가 그 말디그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만든 자가 이제 조 프랜시스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상의를 잠깐 벗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입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근데 그가 지금 멕시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그의 송환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송환을 추진해 왔는데 멕시코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가 멕시코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멕시코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CIA와 일부 특수부대가 그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드러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와 연결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단에게 이제 제사 드리는 거, 그 어린 소녀들을 모집하고 공급했던 그런 네트워크와 아까 말한 조 프랜시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2000년대에 성인 영상 산업까지 이어지는데 그 여러 성인 배우들과도 연결되고 프랑스의 일부 여성 속옷 회사들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뭐 이거 뭐 좀 지저분한 얘기 같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딥스들의 사업들이 사실은 그 사탄 의식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그들이 하고 하는 그 어둡고 어두운 사업들과 연결이 돼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규모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고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조 프랜시스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드러내고 이제 뭐 폭로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할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보호 대상으로 하고 언젠 이제 조만간에 그의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 카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과 여러 음악 그룹을 만든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뭐 가, 에, 그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결국 사이먼 코웰에게도 연결돼 있고 조그맣게 조 프랜시스와 더불어서 사이먼 코웰에게도 연결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사이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근데 에, 나중에 이제 위트네스로 증인으로 사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조와 이 사이먼 이들이 다 딥스가 아니라 군과 정보기관 이른바 흰모자 세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 영화배우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타이타닉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군 관련 네트워크가 그 애를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에 활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조 프랜시스도 마찬가지고 훗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인신땡땡 네트워크가 폭로가 되면 결국은 이야기가 다시 조 프랜시스로 돌아간 그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나일라 밀러라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녀는 여러 성인 산업과 연결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뺄까 하다가 딥스가 하던 사업이 워낙 지저분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시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프랜시스도 그 과정에서 그 앱스 땡땡과 연결된 인물들과 또 연결이 됐고 얘들은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이먼 코엘도 연결돼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현재 그러나 여기서 좋은 뉴스는 그러했던 네트워크들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성인 상업하던 그런 그 회사들과 조직들이 재정의 시스템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가 수집되면서 기소가 될 거고
최근 영국에서 아동 관련으로 매우 어두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회에서 증언이 나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것은 영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 유럽 전역으로 이런 폭로가 확산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드러날 거고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공개될 건데 각국의 여러 나라들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이제 명칭은 다르죠. 어떤 곳은 의회, 어떤 곳은 상원이나 하원, 어떤 곳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 최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나 저머니, 독일, 폴란드, 프랑스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제이드 벤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워싱턴 주에서 진행되는 여러 작전에 참여하는 관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기존의 인터넷과 통신 시스템은 위성 통신망과 연결되어서 운영이 되었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여러 시스템을 통합하는 구조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군사 통합이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은 실제로 오래전에 끝난 일이라고 이미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과 시스템은 이미 장악이 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작전들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서럴하게, 아주 교묘하게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스라엘은 2017년과 18년에 당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네타냐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짜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까 한 얘기 반복인데 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연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 매우 진보된 기술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라즈마 에너지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그 뭐 다양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멤버 부탁드리고 한 달에 뭐 커피 한 두 잔이니까 하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구독 아직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멤버 전용 방송 떴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아니 그 노티피케이션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 하나님께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